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에 다시 발발한 캄보디아와 태국 간 무력 충돌을 주제로 국제 정치학의 주요 이론과 이슈를 통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7월 캄보디아와 태국은 프레아 비히어 사원 인근 국경지대에서 다시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양국 간의 긴장은 이미 2008년 그리고 2011년에도 같은 지역에서 충돌로 이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프레아 비히어는 11세기 크메르 제국의 유산으로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사원 소유권은 캄보디아에 있다고 판결했지만 사원을 둘러싼 고지대와 도로, 즉 접근권과 군사적 요충지는 여전히 분쟁의 대상이었습니다. 2025년 캄보디아는 사원 주변의 보존구역 확대를 단행하고 군을 재배치했습니다. 태국은 이를 군사적 도발로 간주했고 결국 양국은 실탄이 오가는 국지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국제정치의 6가지 핵심 이슈를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 딜레마와 현실주의적 해석입니다. 현실주의는 국제체제를 무정부 상태, 즉 상위 권위가 없는 힘의 공간으로 봅니다. 국가는 생존을 위해 자력으로 안보를 확보해야 하고 상대국의 군사행동은 언제든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캄보디아는 문화유산 보호라는 명분으로 군을 전진 배치했고 태국은 이를 침공 준비로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방어적 조치가 공격 신호로 오해되는 안보 딜레마가 발생했습니다. 현실주의는 말합니다. 힘의 균형과 군사적 억제가 없다면 전쟁은 필연이다. 이번 전쟁은 그 주장을 그대로 입증하는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주의적 관점, 즉 제도의 무력화입니다. 자유주의는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2025년의 아세안은 아무런 실효적 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개입 원칙, 합의 중심 구조, 그리고 집단 안보 체제의 부재는 아세안의 중재를 선언에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자유주의적 이상이 현장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신뢰, 집행력, 중재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슈는 정체성과 역사 해석의 충돌, 즉 구성주의적 갈등입니다. 프레아 비히어는 단순한 고대 유적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에게는 크메르 제국의 영광, 태국에게는 과거 아유타야 왕국의 정통성 일부입니다. 양국 모두 이 사원을 민족주의 정치의 상징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그들에 대한 기억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구성주의는 말합니다. 국제정치는 물질이 아니라 의미의 투쟁이다. 그리고 이번 충돌은 사원의 위치가 아닌 사원의 의미를 둘러싼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이론의 통찰을 잘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국내 정치와 전환전쟁 이론입니다. 2025년 태국은 총선을 앞두고 있었고 보수 정당은 민족주의 강경 노선을 표방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정치적 안정이 흔들리던 시점이었고 총리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불만을 외부 위협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포착됐습니다. 이는 전환전쟁 이론, 즉 다이버전 에리워, 시리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내부 위기를 감추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이용해 정권 지지율을 높이려는 전략이죠. 이번 무력 충돌은 단지 국경에서의 충돌이 아니라 국내 정치 전략이 투영된 전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안보 구조의 한계입니다. 동남아시아는 나토나 유럽연합처럼 강한 집단방위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아세안은 느슨한 협의체이며 비개입과 합의 우선 원칙에 묶여 실질적인 갈등 억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죠. 그 결과 영내 분쟁은 언제든 양자 간 군사행동으로 확전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동남아시아가 형식적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안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는 문화유산의 정치화 문제입니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인류 공동의 유산이지만 이제는 양국이 정체성 갈등의 무기로 사용하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사원 하나가 정치 선동, 영토 주장, 민족주의 담론의 결합 지점이 되었고 전쟁의 촉매가 된 것이죠. 국제사회는 앞으로 문화유산이 보존의 대상일 뿐 아니라 분쟁의 잠재적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국제정치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현실주의적 힘의 논리는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국가는 생존을 위해 언제든 무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도적 평화는 제도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신뢰와 집행력 없이는 평화는 공원선언에 불과합니다. 셋째, 정체성과 역사, 상징은 분쟁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타협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넷째, 국내 정치 요인은 국제 분쟁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선거와 정권 생존 전략은 외부 갈등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지역 안보 체제의 부재는 충돌을 억제하기보단 방치합니다. 아세안은 구조개혁이 절실합니다. 여섯째, 문화유산은 외교의 수단이자 전쟁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존과 갈등 방지 사이에 새로운 국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2025년 캄보디아 태국 전쟁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국제 정치의 모든 주요 이슈가 응축된 분쟁 사례였습니다. 국가, 제도, 정체성, 여론, 상징, 그리고 지도자의 선택까지 모든 것이 이 전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 정치학이 왜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한 렌즈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줍니다. 지금까지 2025년 캄보디아 태국 전쟁을 국제 정치 이슈 중심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는 구성주의와 포스트콜로니얼 관점에서 탈식민 공간의 의미투쟁이라는 더 깊은 분석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